자, 종부세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나머지는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택을 임대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대답을? 글쎄요. 예. 잠시만요. 예.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내야 되나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그래서 부동산 임대할 때는 주택을 임대하는지 아니면 주택 외를 임대하는지. 주택 외라고 하면은 상가, 아파트형 공장, 토지 등이 있겠죠. 먼저 주택 외로 한번 가볼게요. 상가, 아파트형 공장,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자, 이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됩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은 사업자 등록 무조건 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할 때는 과세사업자로 하셔야 돼요. 과세사업자. 주택임대 같은 경우는 얘는 사업자 등록하면 면세사업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면세가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예요. 모든 세금이 면세가 아니고요.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고 부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사업자예요. 그럼 주택 외를 임대하면은 저희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면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고요. 과세사업자 중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뭐 소득금액이 적으면 간이과세자로 내면 되고요. 아니다 하면은 세금 개선서를 나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일반과세자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보면 요거 이게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증이죠. 여기 보시면 업태가 부동산업으로 돼 있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요. 만약에 상가 같은 거 임대하시면 업태 종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게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반면에 주택을 임대한다고 하면은 면세 사업자가 돼요. 면세 사업자.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입니다. 모든 세금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업태는 부동산업이고요. 종목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보통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계세요. 자, 보시면 주택 외로 임대했을 때는 과세사업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고요. 세금 신고는 나는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되잖아요. 그럼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7월과 1년에 2번 하거든요. 1월과 7월 달에 하는 거고요. 간이 과세자는 1월 달에 1년에 한 번 합니다. 1월 달에 한 번 해요. 그리고 임대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 외를 임대하면 부가세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달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른 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그걸 종합과세라고 하거든요. 다 합쳐가지고 세금을 매겠다. 종합과세로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주택임대 볼게요. 주택임대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잘 모르겠죠? 주택임대는 사업자 등록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만 하면 돼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만 하면 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누굽니까?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근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인데 얘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럼 가산세가 붙습니까? 붙어요. 사업자 등록 미등록 가산세가 붙거든요. 이게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0.2%예요. 근데 만약에 1년 동안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0.2%면 2만 원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해요. 원래 하게끔 돼 있는데 안 해요. 자, 만약에 하면은 면세사업자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면세사업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신고할 의무는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해야 되고요.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임대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부가세는 면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임대 수익금액에 따라서 종합과세 될 수도 있고,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리과세. 분리과세라는 거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임대소득 자체만으로 세금 내고 끝난다는 거예요. 분리과세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업자 등록 살펴봤고요. 그러면 주택을 임대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판단했냐? 주택을 임대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주택 수와 임대 유형, 이 임대가 월세 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보증금 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월세 소득이 나왔으면 전세 소득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월세 받아도 저희 보증금 받잖아요. 그 보증금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소득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 여부는 주택 수하고 임대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고, 근데 주택을 임대했을 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 것만 주택 수에 들어가요. 아까 취득세 할 때는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모든 주택을 포함한다 했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 합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와 부인하고 자녀가 같이 살고 있어요. 각각 주택이 각각 한 채씩 있어요. 그럼 이걸로만 봤으면 3주택이죠. 근데 나와 부인 것만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럼 2주택이죠. 이 사람은 2주택이에요. 3주택이 아니고. 그렇게 주택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월세소득 볼게요. 내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다. 그럼 월세소득은 원칙적으로 2주택 이상부터는 과세가 돼요. 2주택 이상. 2주택 이상부터 2주택, 3주택은 다 과세예요. 1주택은 원칙은 비과세예요. 다만 그 주택이 고가주택일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가 돼요.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이 뭐냐?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서울 지역은 많겠죠. 요거 많을 수 있어요. 자,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2주택부터 과세되는데 예외적으로 1주택자가 과세될 수 있는 경우가 고가주택이 있을 때, 월세 했을 때요. 자, 그럼 월세 소득이 아니고 보증금 소득. 편하게 그냥 전세 소득, 전세로 내가 줬을 때,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3주택 이상부터 과세해요. 그럼 2주택까지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3주택부터 과세요.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첫 번째 예외가 2주택일 때, 주택이 2개 있을 때, 얘가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5년부터 새로 생긴 거예요. 2주택 모두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고, 2주택 모두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고, 보증과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했을 때, 두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만 그래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잖아요. 원칙상으로 비과세인데, 하나는 내가 거주하고 하나는 임대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주택 모두 12억을 초과해요. 그리고 하나 주택을 전세 주고 있는데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이 넘는다. 그럼 이 사람은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2개, 거주는 내가 딴 데서 하고 이 2개 대해서 2개 주택만 있는데 다 주택을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이 주택이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다 초과하고 2개 합친 보증금 합계액이 10억을 초과하면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게 예외사항이고요. 3주택 이상일 때 예외사항이 있어요. 원래 3주택 이상부터는 과세가 되잖아요. 과세. 예외사항이라면 과세가 아니고 비과세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경우가 뭐냐? 첫 번째가 소형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이 아닌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해요. 소형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이 아닌 경우. 그럼 여기서 소형주택이 뭐냐?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거예요. 이거 2개를 모두 다 충족하는 경우예요. 충족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사례를 넣어놨어요. 보세요. 내가 A, B, C 3개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C는 거주를 하고 A하고 B를 임대 주고 있어요. 다 전세를 줬대요. 전세를 때. 근데 전용면적하고 주택 공시가격을 보니까 A 주택이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고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이에요. 그럼 얘는 소형주택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했잖아요. 얘를 제외하면 지금 주택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3개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얘는 과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과세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로 내가 3주택이 있더라도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예요. 근데 서울에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하가 될 일은 거의 없겠죠. 네. 그래도 지방 같은 데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
요거를 정리해 놓은 표가 145페이지에 있는 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는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만을 합산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월세소득은 2주택 이상부터는 과세다, 원칙적으로. 근데 1주택만 있어도 고가주택은 과세가 된다. 그리고 보증금 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부터는 과세다. 근데 예외사항이 있다. 2주택 있더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은 얘가 비과세가 아닌 과세가 된다 라는 거고, 3주택도 원칙은 과세인데 예외적으로 비과세 되는 게 소형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이 아니면 비과세가 되고, 또 3주택이더라도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네,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예? 네, 다시 보세요. 자, 그럼 내가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종합소득세를 매기려면은 내가 연간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얼마인지. 주택임대 수익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임대료, 만약에 월세를 받았다 그러면 임대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하고 만약에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간주임대료라고 합쳐요. 간주임대료가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금 같은 걸 받으면은 얘를 은행에다가 예치하면은 이자를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만큼을 임대료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간주임대료예요. 그럼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 산식에서 계산하거든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줘요. 그리고 60%를 곱하고 365일분의 해당 연도 임대일수 곱하기 정기예금 내주 이자율이 지금 3.1%거든요. 3.1%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주택이 2개 있었을 때 이 3억 원 빼주는 거를 2번 다 빼주느냐? 내가 AB 주택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다 전세로 줬어요. 그럼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준다고 했잖아. 그럼 A도 빼고 B도 빼줄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한 군데에서 빼줘요. 한 군데에서만. 그럼 한 군데 어디서 빼줄 거냐? 보증금 적수. 보증금 적수는 보증금에 곱하기 임대일수. 보증금 곱하기 임대일수. 그게 보증금 적수라고 하거든요. 그게 큰 금액에서 빼줘요. 이 사례에서 보시면 A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5억이고 임대일수가 2026년도는 365일이죠. 그럼 5억 곱하기 365일이 적수가 되고요. 그다음 B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4억 원이에요. 임대기간이 2026년 7월 1일부터네요. 그럼 2026년 임대일수는 며칠이에요? 7월 1일부터 하면 184일이 나오거든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커요? A가 컸잖아요. 그래서 이 3억 원을 5억 원에서 빼주는 거예요. B에서는 안 빼줘요. B에서 안 빼줘. 이렇게 간주임대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관리비, 내가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는 관리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기 수익금액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공공요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받는 것들은 원칙상으로는 주택임대 수익금액에 들어갑니다. 그럼 주택임대 수익금액 계산할 수 있겠죠? 어려워요? 네. 자, 사례 볼게요. 요거부터 볼게요. A주택 있고 B주택 있어요. A주택은 남편 명이고요. B주택은 부부 공동명이에요. 두 개를 다 임대 주고 있어요. 그럼 A주택에서 주택임대 수익금액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나왔어요. 1,000만 원. 그다음에 B주택에서 주택임대 수익금액 계산해 보니까 2,400이 나왔어요. 그럼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했냐? 종합소득세도 개인별로 과세를 해요.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 그럼 남편 거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보면 A주택이 100%니까 1,000만 원 그대로 들어가죠. B주택에서 50대 50이라고 보면 2,400에 대해서 50%만 들어가죠. 그럼 얘는 2,200이죠. 주택임대 같은 경우는 연간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고요. 2천만 원을 이하로 가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돼요. 근데 이 남편은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200이죠. 그러면 종합과세 될 수밖에 없어요. 종합과세는 내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한번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내 같은 경우는 B에 있는 소득에서 50%만 적용되니까 1,200이죠. 2천만 원 안 넘죠. 그럼 이 사람은 분리과세 할 수가 있어요.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도 합산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못 하고요. 이제 분리과세는 쉽거든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책은 15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분리과세 했을 때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내가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할 때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을 때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냥 임대주택 아닐 때로 볼게요. 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 발생했어요. 그럼 2천만 원 이하니까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이 나왔고 여기서 필요경비로 수익 금액의 50%를 기본적으로 빼줘요. 그럼 2천만 원에 50%면 1,000만 원이죠. 얘를 빼줘요. 그리고 공제금액으로 기본적으로 200만 원을 빼줘요. 만약에 내가 임대주택을 등록했으면 달라지는 거는 수익금액의 50%가 아닌 60%. 더 좀 혜택을 줄게라는 거예요. 왜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니까. 60%가 빼주고요. 공제금액은 200이 아닌 400을 빼줘요. 좀 더 혜택을 줄게. 라고 해서 나온 게 소득금액이고요. 여기에서 무조건 14%를 세금을 뗍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주택임대 수입이 발생한 거에서 세금을 112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적게 내는 거 아닌가요? 한 5% 정도? 6%? 5%? 그 정도 내는 거잖아요. 그 정도 내면 양호하죠. 양호하죠. 그래서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가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보다 훨씬 유리하고 그래요. 예. 분리과세는 아시겠죠?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안 한다겠죠. 왜냐,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되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해야 돼요. 사업장 현황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언제 하느냐?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합니다. 다음 연도 2월 10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느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다. 그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뭐냐? 만약에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특별한 불이익은 없어요. 불이익은 없어요. 근데 4,8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가산세가 적용되긴 해요. 가산세. 그러면 만약에 4,800만 원 미만은 불이익이 없으면은 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뭐 그래도 신고를 하라고 돼 있는데 하는 게 낫겠죠. 자, 하면은 좋은 거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에서 날라오죠. 신고 안 내면. 거기에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얼마라고 찍혀요. 왜냐? 내가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내가 얼마 벌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찍혀서 나와요.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뭐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하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 내면 아무 금액도 안 찍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무 금액도 안 찍혔네? 그럼 나도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본인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찍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5월 달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진해서. 안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안 하면은. 나중에서 세무서에서 연락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해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샘플이고요. 책에도 넣어놨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가 이렇게 돼요. 수익금액 검토표 보시면 내가 임대물건에 몇 건 있고 여기에서 누구한테 월세를 주는지 전세를 주는지 1년 동안 수익금액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익금액이 3,318만 원 이렇게 신고하면은 종합소득세 안 내문에 주택임대 소득금액이라고 3,318만 원 이렇게 찍혀서 나와요. 그러면 신고하기가 편하죠. 이거를 안 했다고 안 했기 때문에 안 찍혀 나오는 거고 안 찍혀 나왔다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거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안 해서는 안 나온 거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는 꼭 하셔야 돼요.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시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10분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양도세 살펴보도록 할게요.